지금 특수본에서 특검 수사를 넘겨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이거 뭡니까? 압수수색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압수수색은 계속 이제 네. 뭐 내란 특검에서 뭐 김건희 특검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내란 특검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적법성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무엇을 압수수색했냐? 이때 당시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확정된 사람이 그러니까 기소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내란 주요 임무 아니야? 저건 내란 주요 임무가 아니라고?라고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은 계엄 당시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부하 직원에게 가석방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뭐 것도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가석방을 검토해서 수용 공간 확보해서 누군가를 수용하게 했다면 네. 그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인물을 뭐 체포하고 체포조도 있고요. 같이 도모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걸 지금 이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고 박성재 전 장관과 뭐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박 전 장관이 지금 지시를 해서 네. 뭐 구치소에 몇 명 집어넣을 수 있냐. 그다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자리가 모자라고 이렇게 쓰면 가석방 검토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공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공간 확보하겠다는 거는 누군가를 다시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이제 온다.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조사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실제로 조사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한 뭐 이렇게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라고 불려진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수사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넘겨받은 특수본에서 이걸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제2차 이제 종합특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찰이 특수본이 임무를 좀 계속 하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재판이 바로 이제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재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9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특검이 이제 구형을 할 걸로 보이는데 두 분 변호사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것도 좀 듣고 싶네요. 김필수 변호사님, 구형 뭐 어떻게 나올까요? 내란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열 내란. 거기에 대해서는 네. 뭐 사형 아니면 무기니까 내란 이제 우두머리는 예. 뭐 모르겠습니다. 감경 사유를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경 사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까? 감경 사유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지금 이제 사실 이제까지 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 측에서 뭐 네. 법리적 검토를 사실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법리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별로 하는 걸 보면 그 주장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면 뭐 그래도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네. 뭐 이제 빨리 진압이 됐으니까 네.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어허. 이른바 장량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장량감경이 뭐냐면 예. 판사 마음대로 감경해 주는 거거든요. 정황을 봐서 그러니까 판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건데 장량감경이 될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제가 뭐 저는 좀 이제 좀 세게 보는 편이라서 그럴 직해서 느끼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게 윤석열이 무슨 뭐 자제했다거나 이래서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국민들이 진짜 막아낸 목숨 거 걸고 아닙니까? 막아낸 거 아닙니까? 예. 막아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다 모르고 실시간 중계를 봤지만 국회의원들이 정말 몸 던져가면서 담을 넘어가면서. 넘어가면서 지금 특전사들이 뭐 창문 끼고 들어오는데 그걸 버텨가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 잘해서가 아닌데 이 윤석열의 감경 사유로 보는 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재판 선고 과정에서 모르겠지만은 검찰이 구형을 할 때, 특검이 구형을 할 때 정상적으로 구형하면 사형해야죠. 사형으로 네. 구형이 되는 게 정상적으로 네. 구형하는 거다 보시는 그렇죠. 거고. 아니 예. 민주주의를 정말 직격으로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입니다. 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고 이게 내란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뭐 윤석열의 아무리 윤석열의 변론을 듣다 봐도 이거는 너무 갈수록 심각하다. 그래서 이자는 진짜 2번, 3번, 2번 이거 아니면 다시 하면 될까지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내란의 실패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2차, 3차 재차하려고 했는데 밑에서
마지막에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 것이지. 그리고 그 밑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는 일반 이제 거기 투입됐던 저렇게 지금 작전 수행하는 군인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저 군인들도 소극적으로 작전 수행했던 분들도 있고 그 시민들이 워낙에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이게 지금 맞나 싶은 의문이 자신들이 하면서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8로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야유를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형이 되지 않는다면은 뭐 도대체 특검의 역할이 뭐냐라고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형 구형 두 변호사님께서는 네. 사형 구형 가능성이 높고 뭐 선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사형 구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뭐 윤석열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국무위원 말 상대해 주느라 계엄 선포가 늦었다. 내가 발목 잡힌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또 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성당 얘기도 나오고 뭐 내가 말 상대해 주느라고 뭐 이랬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국무회의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무회의? 이걸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국무회의를 열었냐 안 열었냐 이제 중요한 이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데 국무회의를 내가 국무회의 말 상대해 주는 자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국무회의를 말 상대해 주는 예. 그런 자리. 사실은 이게 정말 이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네. 자기들끼리도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국무위원들은 다들 아니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러면 경론이 벌어지고 진지하게 토론이 벌어졌어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금 윤석열은 내가 말 상대해 주느라 시간을 끌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그래 늦었다. 5분 했다면서요. 제가 지금 보니까 5분도 안 된다고. 예,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 자리를 국무회의 자리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계엄을 어떤 식으로 선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윤석열 본인도 어쨌든 저기 검찰총장까지 한 변호사고 변호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법조인, 예. 법조인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어쨌든 뭐 여러 유명한 법조인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변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뭔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쟁점에 있어서 유리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직위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내란 재판. 예, 내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쪽이 얘기한 것들을 다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뭐 장난감근을 한다거나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면 사실 이러면 사실 저 법원이나 네. 뭐 이쪽이 공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요. 국무회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어떻게 거쳤냐. 그런데 국무회의는 뭐 말 상대해 주느라고 발목이 잡혔잖아. 그래서 늦었잖아. 말 상대해 주다가 발목이 잡혔던 것이 바로 국무회의의 실체였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국무회의라는 거는 뭐 일부 정족수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예. 뭐 전체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고 일부 정족수만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이고 그마저도 시간이 아까웠다. 뭐 그렇게 인정한 것으로 봐야죠. 네. 이게 따옴표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 표현이 이래요. 자꾸 반대를 하고 나를 설득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에 잡혔다고나 할까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쨌든 형식적으로 한 건데 네. 그 자리를 내가 하겠다는데 국무위원들이 시비 걸었어. 라는 자리로 생각한다는 거 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내란 재판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오는 16일 체포방해 혐의 선고가 또 있는 날입니다. 뭐 선고를 미뤄달라라고 했지만 백대현 부장판사가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이게 또 직위원하고 비교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뭐 사실 이제 선고가 가까웠으니까 제가 다시 좀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판 진행이 나이스하냐, 뭐 깔끔하냐, 네. 이거하고 판결 결과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가족 오락관 진행하듯이 했지만은 네. 결과는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그때 이제 계속 그 재판 진행에 대해서 말이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재판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결이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고. 예, 그래서 뭐 백대현 부장 판사 이런 사람들은 잘 뭐 재판이 잘 나올 것 같지만 직위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끝까지 전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직위원 판사도 뭐 제가 이제 믿는다 이런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신뢰를 쌓을 만한 건 없었던 건 사실인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건 판결이니까요. 판결을 제일 중요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판결을. 네, 사실 뭐 직원 판사의 재판 진행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은 사실상 재판 진행 과정 뭐 어떻게 저렇게 재판을 진행하냐 이런 것도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개가 되고 중계가 됐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재판이 맞아? 이게 재판이야 쇼야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이런 말합니다. 뭐 변론 기회를 주니까 뭐 이하상 변호사인데요. 제가 핍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서운합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하는 말이 핍박을 많이 당해서 서운합니다. 오늘 아주 해보셨어요 그런 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수 말이고요. 없는. 네. 핍박을 많이 당해 서운합니다라고 하니까 예. 직위원 재판장이 제가 언제 핍박을 했나요? 라고 물어봐요 또. 그래서 오늘 뭐 말도 못하게 막으시고 막 그러니까 그거는 변론이 분리된 거니까 당연한 거죠? 라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 그냥 뭐 아무 말을 던져도 아유 얘 핍박을 많이 당해서 오늘 서운해. 나 오늘 서운해. 이걸 서운해 나. 이게 지금 법정입니까? 지금 뭐 뒤풀입니까?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인다는 거. 게다가 가장 지금 내란이라는 가장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이런 행태를 아유. 어느 정도 용인하고 받아줬다는 자체가 그 시민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재판 과정이 생중계가 정말 안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영상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번 특검 과정을 거치면서 다행히 중계가 돼서 직위원 판사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다른 판사들은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건 뭐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이 논의하고는 별개로 네. 재판을 공개하고 필요하면 녹화하고 그 다음에 생중계하고 네. 하는 작업들이 이 사법개혁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 전부터 그런 생각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녹화는 해놨다가 문제가 되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있었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공개 송출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뭐 그런 사법개혁에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이 폐쇄돼 있으니까 사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와서 변론을 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서 편파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게 확실히 이번에 효과가 있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우리가 지금 느꼈기 때문에 이것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줄기로서 가져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사법개혁 말씀하셨으니까. 네. 아니 지금 보도가 많이 되는 게 직위원 재판장도 참다 못해서 이제 이하성 변호사의 막 그 변론 방해라고 할까요? 그 특검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끊으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 말을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장이 3번이나 이제 말할 기회 충분히 줄 테니까 지금 말하는 거 막지 마세요라고 했는데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장이 지금 말을 막지 말라고 제가 반복합니다. 3번 반복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말하는 거 막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냐, 이것이 자유주의냐라고 네. 하면서 이제 뭐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하상 변호사가 태세를 전환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서 직위원 재판장도 이젠 더 이상 못 참는구나라고 알았더니 바로 다시 변론이 재개됐을 때 직위원 재판장에게 또 이하상 변호사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래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세요? 아까 그건 전략적 윽박이고 제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세요? 아유 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뭐 좀만 얘기해도 화를 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언제 화를 냈습니까? 제가 언제 변호사님들 말 막는 거 봤습니까? 라고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는데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은 판결로 말하는 건 판결로 맞는데요. 근데 적어도 재판 진행에 있어서 진행을 보고는 사실은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진행은 참 변호사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저분은 이제 재판 진행을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예능처럼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 진짜 예능 사회자처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황 변호사 이런 분들이 그런 태도는 예능에서 그러면 욕먹어요. 같이 나온 게스트가 얘기하는데 막 끼어들고 막 시비 걸고 하면은 욕먹죠. 아이고 앞에 많이 달리죠. 예, 막 달리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능만도 못한 재판이 되고 있는데, 예능만도. 이거는 보통 예능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일선적으로 이제 진행자한테 얘기가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행자가 자기가 어쨌든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예능보다 못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저는 적어도 이 뭐 판결과 별개로 네.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평가는 좀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댓글에서도 직위원 재판장이라고 안 하고 MCG
MC 지기현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능처럼 진행한다. 예. 그래가지고 Yo man 변론 완전 준비됐어. 나 랩도 하시네. 선고 준비됐어. MC 지기현 랩도 하시네요. 그런 느낌으로 네, 재판이 진행되지 예. 않나.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네. 예, 뭐 결과로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너무 이제 화가 많이 났고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법 즉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의 절차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일단 2심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이건 지금 하는 걸 돼 있고 뭐 중앙제법에도 지금 설치를 하지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대로 하니까 사실상 가장 빨리 되는 건 이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판결되면 2심으로 지금 되는 2심 재판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네. 내란 외환 반란죄 또는 관련 재판 전담 재판부를 2개씩 두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재판부는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원장이 이렇게 하는 걸로 네. 법원장이 물론 법원장이 보임하는 식으로 해서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겁니다.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거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내부 규정을 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안 하고 했으니까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 예, 안 하고 했으니까 뭐 지금 이 전담 재판부를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사실은. 네. 그래요. 그러면은 2심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네. 하면 이제 직위원 재판부 또 조희대 사법부 우리가 못 믿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로 그러면 우리가 뭐 1심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2심부터는 좀 두 다리 쭉 뻗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전에 김필성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실상 크게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기대해 볼 것은 네. 영장 전담 재판부가 이제 기존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아니라 요 내란 재판법에 따라서 별도로 구성된다는 점, 그 점은 조금 다른 판단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영장에 대해서 그 점 하나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1심 결과를 일단은 뭐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은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1심 판단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게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글쎄요. 이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음 놓을 수는 놓을 없습니다. 수는 네. 없고 2심도 저에게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